오늘은 학개론 3편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어디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해서 지대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밑에 풀고 있었고요. 계속 이어서 풀게요.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0번. 옳은 것은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딩동댕 맞고. 마샬은 지대에 기계나 설비가 있을 때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가 예를 들면 기계, 기구 이런 거 기속되는 소득을 준 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맞고.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 지대로 보았다. B 아니지.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대한 설명.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서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 즉 생산성은 비옥도의 차이다. 이것을 지대로 보았다. 지대가 땅의 값이지. 그거를 본 게 리카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리을, 마르크스는 리카도 다음에 나온 사람이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거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에 대한 내용.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에서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이 있는 1번. 다시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을 했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딩동댕.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 지대로 설명을 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딩동댕. 그 다음에 디귿이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 지대로 보았다. 이거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이걸 설명한 거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 지대로 보았다. 딩동댕. 리을,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B. 마르크스 아니고 이거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딩동댕 맞고요. 2번.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으로 재화로 취급하고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B 아니죠.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다른 자원과 구별하지 않고 생산 요소 중 하나로 보았고 지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즉 지대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이거를 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3번.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신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 딩동댕. 4번.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딩동댕 맞고. 마샬의 준 지대 이론에 의하면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단기에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만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경제적 지대와 전용, 이전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고요. 옳은 것은 기억.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B.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설명이 완전 틀렸죠.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 생산물은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물건 이런 것들. 생산물이 아닌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희소성을 갖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경제적 지대에서는 경제적 지대, 파레토 지대는 생산 요소, 공급자가 전용 수입, 기회 비용을 초과하여 받는 일종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1. 기업,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B. 아니죠.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이 아닌 토지, 노동 등의 공급이 제한된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생산물이 아니고 토지랑 노동 등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경제적 지대는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B. 틀렸고요. 니은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을 말한다. 딩동댕. 디귿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는 커진다. 딩동댕. 리을 경제적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경제적 지대가 뭐냐?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물건 등이 아닌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희소성을 갖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경제적 지대는 파레토 지대라고도 하는데 생산 요소 공급자가 전용 수입, 기회 비용을 초과하여 받는 일종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다음 문제. 티넨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일 작물의 경우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감소한다. B. 아니지요. 단일 작물일 경우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증가한다. B.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화가 된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감소하고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지대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틀렸고 2번 한 개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딩동댕. 집약적 농업일수록 읍 중심지 가까이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딩동댕. 입찰 지대 개념에 따르면 각 위치별로 입지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딩동댕. 5번 교통이 발달하여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감소하게 되면 한계지가 외곽으로 연장되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딩동댕. 그리고 다음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티넨은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하여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딩동댕. 2번 일단 넘기고 3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딩동댕. 4번 토지 이용량에 대한 한계 운송비가 큰 작물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딩동댕. 5번 단일 도심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2번. 틀린 것은 2번인데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한다. B.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외곽에서 읍으로 중심지로 들어감에 따라서 수송비 절약분만큼 토지 이용자의 순수익이 늘어나는데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모두 지대로 지불하게 되면 토지 이용자의 초과 수익은 0이 된다. 그래서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한다. B. 아닙니다.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티네는 고립국 이론에서 읍 중심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수송비가 절약된 만큼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지대가 증가하므로 위치가 달라지면 지대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농경지 지대 이론으로 이후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등 현대 입지 이론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튀네인이 제공하였고 3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중심으로 갈수록 토지보다는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역선형 함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이용량에 대한 한계 운송비가 큰 작물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작물일수록 단위 거리당 수송비의 부담은 크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 분의 한계 운송비로 보면 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네요.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20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모든 상품은 같은 지점에 있는 도시에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오호. 어디 보자. 이 문제는 티넨의 위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생산자가 획득하는 이윤은 가격에서 생산비와 교통비를 공제한 몫이 된다. 문제에서 1km당 교통비는 쌀은 5만원, 우유는 4만원, 사과는 6만원이며 거리는 19km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순수익을 따지려면 생산물 가격 빼기 생산비와 수송비를 하면 되고 또 시장 가격 빼기 생산비와 단위 수송비 곱하기 거리를 하면 되는데 쌀의 이윤을 보면 시장 가격은 180만원 180만원이고 그럼 180만원 쌀의 시장 가격 빼기 생산물 시장 가격 빼기 생산 비용이 70만원이니까 빼기 70만원 거기에서 빼기 단위당 수송비 1km당 수송비가 5만원이니까 5만원 곱하기 도시까지 거리가 20km 곱하기 5, 20, 5, 20, 100, 100이지? 빼기 100 그럼 180 빼기 70 빼기 100이니까
쌀의 이유는 10만 원이고 우유의 이유는 시장 가격 200만 원 빼기 생산비용 130만 원 빼면은 70만 원에다가 교통비가 킬로미터당 4만 원 곱하기 24, 28, 80만 원.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니까 손실이고, 그럼 이거는 경작이 우유는 불가능한 거고, 사과는 240원이 시장 가격 빼기 생산비용 125원 빼기 교통비용이 킬로미터당 6만 원 곱하기 20km니까 6, 20, 120, 125 하면 얘도 마이너스 5 손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1km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을 나타낸 상품의 생산자,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도 나왔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여기서 쌀밖에 없네요. 쌀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빼기랑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푸는 문제니까. 다음 문제.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죠.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딩동댕. 3번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딩동댕. 도시랑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치열해지겠지.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선이다. 맞고, 5번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직주 분리라고 하는데 맞고. 2번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B. 지대는 토지 이용자, 경작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가능 금액, 지불 용의 최대 금액이다. 다시 2번 지문.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고 최대 지불 가능 금액, 최대 지불 가능 금액, 지불 용의의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론소. 지대는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이다. 다음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딩동댕. 2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딩동댕.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딩동댕.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딩동댕. 마샬은 준지대 이론 아닌가?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하였다. B 아니고 마샬은 토지가 아닌 인간이 투입한 인공적 기계, 설비 등 자본재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준 지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거는 단기적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준 지대와 파레토 지대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깐만. 더 하고 싶지만 우리 애기들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본 지문 꼼꼼하게 외워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